예,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안전거리 적용 특례가 있는데 요거는 이해를 조금 하실게. 이해를 하셔도 그만, 못 하셔도 그만. 이해를 하면 공식 유도가 조금 편하고요. 이해를 못 하시면 그냥 암기하세요. 이게 y는 x제곱 그래프예요. 쌍곡선 그래프에서 폭발 한계라는 얘기예요. 왜 폭발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냐면 여기서 폭발하게 되면 폭발 곡선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요게 x점이고 요게 y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y는 높이가 될 것이고요. 얘는 거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 점의 높이는 요 x값만 넣으면은 쌍곡선에 의해서 y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의 길기는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겠죠. p라고 넣을게요. 이거를 원래는 ax 플러스 b로 들어가는데 공식 자체에서 보면 p로 할게요. 그럼 요 p라는 것은 상수라는 얘기예요. 무슨 상수냐? 얘가 폭발해서 가는데 폭발에 대한 상수값이다. 그 다음에 폭발을 하더라도 위험물 제조소에 만약에 담이 있으면, 내화 구조의 담이 있으면 그 내화 구조의 담은 폭발을 안 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위험물 제조소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위험물 제조소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조소 등의 외벽은 뭐예요? 내화 구조란 말이죠.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 폭발력을 어디로? 위로 보내라는 얘기예요. 왜 옆으로 보내지 말아라? 옆에는 뭐가 있으니까 사람이 있거나 아까 말했던 대로 뭐 주거, 가스, 학교, 병원이라든가 전봇대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폭발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쌍곡선 그래프가 이게 어디로? 이게 위로 올라갈 거라는 얘기예요. 쌍곡선 그래프가 요 값을 기준으로 요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요 외벽의 요 담 높이가 제조소의 담 높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제조소의 담 높이는 요 값만큼 올라가니까 y 값에다가 플러스 제조소 외벽의 담 a가 들어가죠. 그쵸? 그런데 얘가 폭발을 하는데 이게 빵 폭발하는데 얘가 폭발력이 가다 보니까 여기 담이 여기 있네. 자, 이거는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규제도 해야 되지만 규제가 너무 강할 경우에 어떤 게, 자, 여기 학교가 있고요. 여기 병원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는 도시가스가 있고 여기는 주거가 있네. 그럼 학교로부터 30m, 주거로부터 10m, 병원으로부터 30m, 도시가스로부터 20m야. 그럼 여기는 허가낼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규제도 중요하지만 위험물 제조소 등은 설치를 아예 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규제가 강한 거야. 그래서 규제를 좀 완화해 줄 거예요. 어떻게? 얘가 왜 위험하냐? 얘가 폭발하면 이 폭발력 때문에 주변으로 피해 확산이 커지니 네가 네 땅에다가 뭐를 보안 시설을 해봐. 보안 시설을 해. 학교 담까지 폭발력이 가지 않도록 네가 보안 시설을 해. 담을 쌓아봐. 주거실로부터 담을 쌓아봐. 병원으로부터 담을 쌓아봐. 도시로부터 담을 쌓아봐. 이 담이 있으면 이 담 때문에 폭발력이 미치지 않으니 안전할 거야. 그래서 안전거리에 대한 적용 특례를 주는 거예요. 이거를 수평면산으로 이동을 하면 수평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평이니까 얘를 수평으로 딱 잘라서 보면 자, 이러한 곳에 제조소가 있고 제조소에 학교가 있다. 그럼 언제 위험하냐? 요 제조소의 외벽은 내화 구조고 폭발력을 견딘다는 얘기잖아요. 내화 구조 자체라는 게. 그럼 이 폭발력을 구조하는 거를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아, 이 부분이 걸리니 내가 여기다가 담을 싸줘라. 담을 싸주면 이 담이 폭발력을 막아주니 이 부분이 안전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뭘 써라? 방화산 유효한 담을 싸라 라는 얘기죠. 담을 싸면 이 부분을 안전하게 보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허가를 내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어떻게? 식을 가지고 해보죠. 그럼 여기 원래 있던 건축물이 있었을 겁니다. 이 건축물이. 그러면 요 건축물의 높이를 h, 내가 여기다 담을 쌀 거예요. 이 담의 높이는 소문자 h, 그리고 제조소의 외벽으로부터 인근 건축물까지의 거리는 d, 그 다음에 제조소의 외벽으로부터 방화산 유효한 담까지의 거리를 소문자 d로 한다고 하면 공식 유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 h, 대문자 h는, 대문자 요 h 값은 어떻게 나와요? p 대문자 d의 제곱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여기의 높이는 소문자 h는 p d의 제곱 플러스 a가 될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면, 굳이 이거대로 안 하시고 그냥 수학적으로 이해만 하셔도 돼. 그러면 여기서 빼봐요. 그러면 h-h는 p d의 제곱 마이너스 p 소문자 d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a죠. 플러스 a 마이너스 a니까 요거 없어진단 말이죠. 결국은 요 h 값을 구할 거예요. 우리는 요 h 값은 h 값을 넘기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거고요. 요 h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럼 h 값이고 요 값이 넘어갈 거예요. 요 값이 통째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p d의 제곱 플러스 p d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요 p가 같으니까 h 마이너스 p의 d의 제곱 마이너스 맞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네. 여기는 마이너스 소문자 d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이, 이 높이가 뭐다? 방화산 유효한 담의 높이란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위험물에서 기본적으로 가실 높이는 몇 미터를 기준하냐? 2미터를 기준해요. 왜? 사람이 지나가다가 빵 터져버리면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단층 건물이라고 했어요. 단층이니까 1층이야. 1층에서는 최저 높이는 2m를 확보해줘야 행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 담 높이는 얼마? 담을 쌀 거면 이 담은 최소 높이는 얼마? 2m 이상으로 하고, 이 담 높이가 4m를 넘어가면 안 돼. 왜? 4m를 넘어가면 이 담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이 담 높이를 얼마? 2m 이상 4m 이하로 해줘라.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공식 유도는 설명드렸어요. 그럼 이때 말하는 h 값이 2m 이하일 때는 2m로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4m 이상일 때는 4m로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자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자, 요게 x축이고요. 요게 x축, 요게 y축이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높이에 대한 개념이니까 h 개념이고, 거리에 대한 개념이니까 d의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인근 건축물까지의 높이는 대문자 h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방화산 유효한 담까지의 높이는 소문자 h로 줄 거고, 제조소 등의 외벽으로부터 인근 건축물까지의 거리는 대문자 d, 방화산 유효한 담벽까지의 거리는 소문자 d라고 정의하고요. 제조소 등의 내화 구조의 담 높이는 a라고 할 겁니다.
다만 이 담 높이는 2m에서 4m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그래프는 얘가 폭발해버리면 폭발 한계는 요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다시 제가 너무 꺾었네. 여기서부터 빵 터지면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 그럼 이 부분이 위험 한계에 걸린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한다? 연소하면 위험 아닌 연소 위험 범위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담을 샀어요. 담을 샀으니까 폭발하면 얘가 빵 터지면 이렇게 가겠죠. 아, 그럼 얘는 보정된 연소 한계다. 그래서 어디냐? 예, 기존 거는 연소 한계 곡선, 이거는 보정 연소 한계 곡선. 기존 거에서 올라가는 요 부분이 연소의 위험 범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은 요 대문자 H는 인근 건축물까지의 거리에서 요 공식을 넣었을 때 이것이 2 미하면 2로 해라. 담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2라는 얘기는 요 공식 넣어서 담을 쐈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돼. 해당이 안 되면 거리는 만족을 안 하지만 담을 싸서 계산을 했더니 여기가 아무것도 안 걸려. 그럴 때는 2m로 하면 되는데 여기가 걸려. 그러면 담 높이가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그 거리 높이가 이 곳보다 걸린다는 얘기죠. 걸리니까 얘는 이 높이 계산을 어떻게 해줘라? 아까 계산한 H값에 넣어서 계산하라 이거예요. 다만 이 값은 4m 이하로 하라. 그 다음에 대문자 D 설명했죠. 제조소와 인근 건축물까지의 거리, 대문자 H 인근 건축물의 높이, 소문자 H는 방화산 유한담의 높이, 소문자 D는 방화산 유한담까지의 거리, 소문자 A는 제조소 외벽의 높이인데 여기서 외벽은 인정해주는 높이가 별도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상수 P값을 정의할 거냐. 상수 P값은 방화상 방화문이 없어요. 내화구조이지만 목조 방화구조는 내화구조이지만 방화문이 없어. 이거는 그냥 위험 수준이야. 위험 수준이니까 기울기 값이 P값이 0.04로서 더 완만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을종이면 얘가 기울기가 조금 보상됐어. 그래서 여기는 0.15, 얘는 0.04. 하지만 방화선 유한구시 내화 구조고 갑종 방화문이면 얘를 무한대로 주겠다. 그래서 P값은 무한대요. 결국은 방화선 구요 내화 구조로 하면 P값은 무한대므로 높이값만 정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방화산 유한 담을 설치할 때 이 담은 어떤 구조냐. 제조소 등으로부터 5m 미만의 거리에 설치한 경우에는 내화 구조로 하고, 왜? 제조소가 폭발하더라도 이거 결재니까 내화 구조로 하고 5m 이상 떨어진 곳에는 불연 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벽을 높게 하여 방화산 유한 담을 가름할 경우 내화 구조의 벽이나 구조부를 설치하지 않을 거죠. 이거 뭐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문제를 일단 봐보시죠. 계산식을 쓰시오. 계산식은 H는 요거는 좀 암기하실 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숫자 2 모양을 형상화시켜서 요 공식 넣어주시고 이렇게 2자를 요렇게 써주세요. 그럼 2자를 써주십니까? 예, 2자가 여기 좀 헷갈려요. 글자가 여기 2자가 요렇게 돼 있다고. 이걸 숫자 2로 그냥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2 만약에 크면 요 공식으로 넣어줘라. 나머지 거 쓰시면 되고, 심한 경우에는 그것까지 P값을 안 주어지고 설명으로 나온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0.04, 0.15 무한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계식에서 H가 P의 제곱 플러스 A가 H보다 큰 경우 방화산 유한담 H 소문자 H는 H-P의 D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이죠. 예, 높이 구하는 식을 써주고 아래 부연 설명 넣어주고. 문제로 보시죠. 연소에 우려가 있는 벽이 3m, 다만 2층 이상인 5m 이내 제조소 등의 외벽을 말한다. 이때 외벽의 기산점을 3가지 쓰시오. 이거 35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예, 위험물 안전관리법 보면 외벽의 기산점은 제조소에 설치된 부지의 경계선, 도로의 중심선, 그 다음에 건축물 외벽 간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건 뭐 법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외벽을 어디를 할 거냐. 예. 제조소 등에 설치된 부지의 경계선,
또는 도로의 중심선 또는 외벽과 동일 부진의 다른 건축물이 있을 때는 그 외벽 간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3m, 5m를 잡는다. 이거는 연소율을 갖는 외벽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방화상 유효한 담이 아니라 법 규정을 얘기합니다. 요거하고 같은 게 상치의 개념이에요. 상치가 3m, 5m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방법에서도 3m, 5m가 나오고, 예, 건축법에도 3m, 5m 나와요. 그 3m, 5m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연소율 갖는 외벽 기산점 물어보는 거니까 넘어가시고. 방화산 유효한 담의 높이를 구하시오. 외벽의 높이가 2m라는 얘기는 제조소 외벽이니까 요게 A. 인근 건축물과의 거리는 대문자 H죠. 제조소 등의 방화산 유효한 담까지의 거리는 소문자 H고요. 인근 건축물의 높이는 6m니까 요게 H네요. 예, 대문자 D고. 대문자 D, 요게 대문자 H. 상수는 0.15다. 방화산 유효한 담의 높이를 구하시오. 제일 먼저 이거 하실 거는 뭘 해야 되냐? 얘가 2m 이하인지 2m 이상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공식을 넣어야 되냐? 요거. PD 플러스 A. PD의 제곱 플러스 A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했던 값이 5.75이므로, 예. 저게 인근 건축물의 높이 H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어디 갔냐? 여기서 보시면, 예, 작으면 요 대문자 H보다 여기에서 작으면 요 공식으로 들어가라. 크면 2m로 해라. 인근 건축물이 더 높다는 얘기죠. 공식에다 넣으시면 어디 갔어? 요 값이 5.75가 나왔으니까 방화산 대하 H보다 5.75가 더 큰 거잖아요. 크므로 공식은 H는 H-P D제곱 마이너스 소문자 D제곱으로 넣어라. 그래서 대문자 H 값 그대로 넣어주고요. P 상수 주었으니까 0.1로 넣어주고요. 예, D 넣어주고 소문자 D 넣어주고 계산한 값이 3.19다. 그럼 이게 2에서 4m 사이가 나오면 맞는 겁니다. 자, 제조소와 학교와의 거리가 20m로 위험물 안전이거나 안전거리를 충족할 수 없어서 방화산 유효한 담을 설치하고자. 왜? 학교니까 30m 이내가 돼야 되는데 30m 이상이 돼야 되는데 30m 이내에 돼요. 그래서 방화산 유효한 담을 설치할 거예요. 이때 제조소 외벽의 높이가 10m래요. 위험물 제조소 외벽의 높이가 10m? 왜 이렇게 먹나? 학교의 높이는 30m. 대문자 H는 30m. 제조소 벽이 그렇게 높아? 예. 제조소와 방화산 유효한 담의 거리는 5m. 소문자 H. 방화산 유효한 담의 높이는 대문자 H는 요게 뭐가 좀 빠졌는데? 뭐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10m를 어디다 적용했냐 보죠. 제조소 외벽의 높이 10m 그냥 그대로 넣었네? 뭐가 빠졌나? 학교와의 거리. 학교와의 거리. 요게 지금 천천히 볼게요. 아이고, 급하게 보니까 안 되겠다. 학교와의 거리는 대문자 D. 그 다음에 학교의 높이는 대문자 H. 제조소 외벽의 높이는 A. 제조소 외벽의 높이요. A. 그 다음에 방화산 유효한 담까지 거리는 소문자 H는 소문자 D죠. D는 5. 그럼 결국 구하고 싶은 거는 높이 H. 그러면 먼저 공식 넣어야죠. PD 플러스 A 제곱을 계산했더니 얼마? 26이 나왔대요. 그럼 26은 얘가 30m보다 작으니 어떤 공식을 넣어야 되냐? H는 P의 D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 그래서 공식을 넣어서 계산하면 15m. 얘는 4m를 초과함으로 4m로 설정하라. 네. 다만 4m를 설정하되 보강 작업을 하면 돼요. 소화 설비 같은 것들로 보강 작업을 하면 됩니다. 법으로는. 자, 보유공지. 여러분들 제일 헷갈리는 보유공지. 보유공지는 일단
안전거리는 위험물 제조소가 있으면 제조소로부터 학교가 있다. 그러면 30m를 뛸 수 있다. 다만 방아산 유한 담을 쌓으면 더 줄일 수 있다. 즉 담 같은 걸 쌓는다는 얘기는 중간에 뭐가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수평거리예요. 수평거리 개념이 안전거리예요. 근데 보유공지는 이러한 위험물 제조소가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빈 땅을 확보하라. 빈 땅이 한자로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다. 공, 땅, 지. 빈 땅을 확보하라 이거. 여기를 보유해라. 그래서 보유 공지예요. 말 그대로 여기는 아무것도 두면 안 된다죠. 아무것도 두면 안 된다. 여기는 왜? 무엇 때문에? 이유를 쓰라 그러면 화재가 확대된 걸 방지하기 위한 왕춘작용, 위험물이 누출되면 위험물이 누출된 것을 처리하기 위한 작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하기 위한 피난 공간 확보, 또 여기가 화재가 나면 소방자동차가 진입을 해서 불을 꺼야겠죠. 소방자동차의 폭이 2.4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3m 정도는 돼야 소방자동차가 진입 출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폭은 최소가 3m 이상은 되어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소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화재 시에 완충 소화 활동 작업을 할 수 있다. 피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위험물이 누출 시 보안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공지를 설정하고요. 그러면 보유 공지를 설정하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무것도 두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법이 또 너무 강한 거야. 왜 강하냐? 내가 이거 위험물 저장소를 다시 그릴게요. 위험물 저장소를 내가 딱 했는데 사무실을 같이 쓰고 싶어. 아니면 다른 것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뭔가를 막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위험물 제조소로 쓰고 위에는 다른 거로 쓰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왜? 아무것도 두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격벽으로 싸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격벽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격벽은 여기서도 벽을 치고 여기서도 벽을 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불이 나면 불을 막고 여기서도 불이 난 걸 막아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격벽을 치면 보유공지를 면제해 주겠다요. 그러면 이쪽으로 3m, 이쪽으로 3m, 이쪽으로 3m, 이쪽으로 3m를 예를 들어 보유공지를 했으면 요 격벽을 쌓으면 여기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 격벽에서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 베란다의 역할이 뭐예요? 베란다의 역할. 베란다예요? 발코니예요? 발코니라고 그래야죠, 아파트는. 예. 아파트 발코니의 역할은 화재 확산 방지예요. 예. 그것이 캔틸레바라고 그래요.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층에서 화재 난 거를 확산하기 위해서 요렇게 나온 게 이게 발코니란 말이에요. 요만큼 나가잖아요. 이거를 건축법으로는 아래층에서 본 거는 아래층에서 위를 보면 캔틸레바, 위층에서는 발코니. 요 공간을 확보해주면 불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만큼 공간을 확보해주라 이거. 그럼 벽은 얼마를 이격하라? 돌출이에요. 0.5m. 지붕은 0.5m. 를 돌출시키면 양쪽으로 양옆과 지붕으로 돌출시켜 주면 이쪽은 보유공지를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뭘 딴 거를 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정 과산화물이 들어가요. 지정 과산화물이 들어가면 보유공지를
특례하기 위해서 격벽을 샀는데 벽은 얼마? 지정과산화 물 땐 1m, 지붕은 그대로 0.5m. 왜?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로서 폭발이 위로 방출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람을 보호하는 거지 날아가는 새는 터지더라도 다 터지면 안 돼. 지붕이 열려서 날아가는 새는 보호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보유공지에서는 자 주의하실 거 10배 이하는 3m 이상이고 여기서 10배 초과가 5m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조소일 때야. 제조소일 때.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제조소 말고 뭐가 있어요? 제1 외내외탱 왜 이렇게 두고 외내외탱 그래서 옥외 저장소 옥내 저장소 그 다음에 옥외 탱크 저장소 뭐 교재에 꼼꼼하게 넣어놨으니까 그냥 말머리만 잡을게요. 1, 2, 5, 2, 소 3, 5, 9, 12, 15 그 다음에 옥내로 옮겨서 1, 2, 5, 2, 소 하나, 둘, 셋, 5, 10입니다. 옥외 탱크는 500, 1000, 2000, 3000, 4000 3, 5, 9, 12, 15 다만 4,000 초과일 때는 15m를 초과하되 30m를 초과할 수 있다. 최소가 15m 이상이 돼야 되고 30m 이상일 때는 30m 이상으로 해라. 요 얘기는 뭐냐면 옥외 저장소일 때는 최소 얼마요? 최소 보유공지 3m 이상은 해줘라.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는 벌써 옥내 저장소는 뭐를 했어요? 옥외 저장소에서는 규정이 있었어요. 뭐 얼마를 저장하라 그런 게? 옥외 저장소에는 옥외에다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품명을 정했지 위험물의 양을 얼마로 하라. 그거는 이제 위험물마다 있어요. 옥내 저장소에는 법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뭐를 지정 수량의 그 바닥 면적에 허락할 수 있는 걸. 그러니까 얘는 보유공지를 조금 더 완화해줬고 게다가 내화 구조까지 되어 있으면 더 완화를 해줘서 1m예요. 근데 나머지 거는 그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최소가 3m로 간다고요. 자, 그러면 이거 교재 보고 정리를 하죠. 그래서 10배 이하일 때는 3m 이상, 10배를 초과할 때는 5m 이상. 옥외 제일 외내외탱부터 옥외 그래서 1, 2, 5, 2, 소 초를 소로 했다고요. 3, 5, 9, 12, 15 인데 옥외 저장소 보유공지 특례에 보면은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뭐를 안전한 거예요. 제6류 위험물. 그 다음에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는 3분의 1로 감축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는 3m 이상이다. 그 다음 거 옥내는 여기서부터 합니다. 1, 2, 5, 2, 소 내화 구조만 기준으로 해요. 하나, 둘, 셋, 5, 10입니다. 곱하기 1.5를 하는데 1 곱하기 1.5니까 1.5, 2 곱하기 1.5니까 3, 3 곱하기 1.5니까 4.5인데 5로 10 곱하기 1.5니까 15로 하는데 요 5만 좀 주의하셔라. 그 다음에 여기서 기타는 뭐가 있냐? 5배에 0.5가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옥내 저장소에 동일 부진에 있는 지정수량 20배를 초과하는 둘 이상의 옥내 저장소를 인접할 경우 상호거리에 해당하는 보유공지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할 수 있다.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다만 3m 미만일 때는 최소 3m 이상은 그래도 확보를 해줘라. 다음 거 옥외 탱크. 옥외 탱크는 지정수량이
500배, 1000배, 2000배, 3000배, 4000배에 3, 5, 9, 12, 15예요. 다만 4000배를 초과하면 지름과 높이 중 큰 값이 30m 초과 시 30m로, 15m 미만 시는 15m로. 즉 최소는 15m 이상인데 30m가 넘어가더라도 30m 이상을 확보해 주라는 얘기예요. 뭐를? 보유공지를.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방유제란 뭐냐? 여기서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자, 5개 탱크 기준으로 5개 탱크가 있어요. 5개 탱크가 있으면 5개 탱크 옆에 방유제가 있어. 그러면 5개 탱크 보유공지가 필요해요. 말한 보유공지는 얘가 유출 시 확보 작업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위험이 있어요. 지진이 나면 얘가 전도 넘어지죠. 넘어지면서 방유제를 쳐버리면 방유제가 없어져 버리니까 위험물이 유출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5개 탱크 저장소에는 5개 저장 탱크의 지름에 따라서 탱크 옆판과의 이격거리를, 이건 보유공지가 아니라 이격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름이 15m 미만이면 탱크 높이의 3분의 1, 지름이 15m 이상이면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라 이거. 어디서부터? 방유제로부터. 자, 육류 이외의 위험물은 3분의 1로 어떻게 2개 이상 인접한 설비. 여기 동일한 방유제 안에 2개 이상이 인접해 있으면 보유공지 3분의 1로 감축할 수 있지만 최소 3m 이상은 확보를 해줘야 된다. 왜? 5개 탱크 저장소는 커요. 거기에 뭐가 가야지? 소방자동차가 들어가서 막 불을 끄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 3m 확보는 해줘야 돼. 다만 제6류 위험물은 본인 스스로는 불타지 아니하는 불연성이므로 최소 1.5m까지 해라. 요거는 나중에 암기하세요. 다만 여기까지는 암기하셔. 그래서 암기하는 법은 1, 2, 5, 2초 하나 둘 3, 5, 9, 12, 15 1, 2, 5, 2소 하나 둘 셋 50입니다. 500, 1000, 2000, 3000, 4000 3, 5, 9, 12, 15 그거 설명 드린 거고 문제를 보시죠. 42번 5개 탱크 저장소에서 방유제와 탱크 옆판 사이의 일정한 거리를 이격해야 된다. 이때 탱크 이격거리를 쓰시오. 탱크 지름이 15m 미만이면 높이의 3분의 1, 15m 이상이면 높이의 2분의 1. 43번 방유제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름이 5m, 높이가 15m인 5개 탱크 저장소에 대해 답하라. 단 인하점은 200도씨 미만이 인화성 액체이다. 탱크와 방유제의 상호 거리는, 자 여기 방유제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요. 탱크가 15m 미만, 지름이래요. 지름. 여기는 지금 지름이 얼마예요? 5m니까 15m 미만이죠. 그러면 높이 얼마? 3분의 1. 높이가 15m니까 얘 3분의 1이니까 5m 이상 이격을 하라 라는 얘기죠. 방유제로부터. 이 방유제의 최소 높이는 0.5에서 3m. 다음 위험물 제조소 윤활유의 양이, 이건 또 리터라는 단위가 이렇게 되어 있나 보다. 이게 리터인데 18만 8,400리터이다. 보유공지는 몇 미터인가? 제조소래요. 제조소. 앞에 거 먼저 가야 돼요. 제조소 18만 8,400을 윤활유래요. 윤활유면은 제4석유류, 기어유, 실린더유죠. 그러면 지정수량이 6,000. 얘를 6,000으로 나누면 30일이 나온다. 제조소가 10배 초과니까 5m 이상이다. 자, 과산화수소 5괴래요. 그래서 제일 무조건 외내 외탱을 쓰셔야 돼. 그 다음에 5개니까 5개네요. 예. 1, 2, 5, 2, 초, 3, 5, 9, 12, 15. 과산화수소가 3000kg이네. 과산화수소 지정수량은 300kg. 그럼 얘는 10배라는 얘기네. 10배면 얘를 그대로 해서 밑으로 쓰시죠. 10, 20, 50, 200에 200 초과. 근데 3, 5, 9,
12, 15. 10배니까 여기에 해당되네요. 얼마? 3m. 아, 5개. 아까 5개에서 제가 최소 3m를 했나? 6류는 그 규정 따르지 않는다. 예외 조건이었는데. 그러면 최소 3m. 3m의 6류 위험물은 아까 어디 갔냐? 옥외. 3분의 1로 감축할 수 있다. 예외 조건에서 3m 이상 요거 아니에요. 제가 다른 거랑 혼동이 왔네. 무조건 3분의 1로 하되 사석유류와 육류 위험물만 3분의 1. 다시 여기로 보면 45번에 지정수량 10배니까 3m 이상인데 제6류 위험물이니까 3분의 1 보유공지 3분의 1로 해서 1m 이상. 46번 5개 탱크 저장소에 지정수량이 2500배를 취급한 뒤에 5개 탱크 그러면 500, 1000, 2000, 3000, 4000, 4000 초과예요. 그러면 4000 이하 3, 5, 9, 12, 15 여기는 15 이상 2500배니까 2000 이하 3000 여기네요. 여기가 2000에서 3000 그러면 12m 12m인데 제6류 위험물이래요. 그럼 얼마? 3분의 1로 감축하더라. 그러면 12 나누기 3 하면 4m 이상이다. 위험물 제조소다. 지정수량이 10배다. 10배까지는 3m 이상. 요게 중요해요. 앞에 요게. 5개래요. 또 5개 저장소에 지정수량이 10배. 그러면 제1 외내 외탱에서 뭐 5개니까 바로 하면 되겠네요. 10, 1, 2, 5, 2, 소 1, 2, 5, 2, 소 200 초과 3, 5, 9, 12, 15다. 지정수량이 10배에서 10배에서 20배 여기네요. 10배에서 20배 5m 이상 5m 이상. 근데 사류 위험물로서 제4석유류는 제외한다. 제4석유류가 아니라는 얘기죠. 제4석유류는 아까 옥 외에서 3분의 1로 감축할 수 있는 조건인 제4석유류와 육류 위험물 3분의 1 감축 조건은 적용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49번 지정수량이 100배의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5개 저장 탱크의 펌프 설비 주위. 펌프 설비 주위의 보유 공지는 기본적으로 3m예요. 펌프 설비로부터 5개 저장 탱크까지 사이에 당해 5개 탱크의 보유 공지 너비에 얼마 이상의 보유 공지 너비의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20m, 이게 20m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위험물을 아래쪽에서 넣고 빼고 할 거란 말이에요. 배관을 밑에다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험물이 그냥 들어가나요? 이 큰 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펌프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 펌프는 발전기 설비 보시면 아시잖아요. 전기 설비의 발전기 밑에 뭐 있어요? 발전기 기름통 밑에 뭐 있어? 발전기 옆에 기름통 있고 기름통 밑에 모래 해놓고 거기다 담궈놨어요. 그런 역할이에요. 기름이 흘러가면 방지해야죠. 펌프가 돌았을 때 펌프가 누출이 되면 여기서는 누수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배관에서 용접이 잘못되지 않으면 누수될 게 없죠. 펌프가 잦은 누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펌프가 누수되고 또 펌프는 뭐가 있어요? 전기로 돌린단 말이에요. 전동기.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펌프로부터 3m 이상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3m 이상의 공지를 확보해야 된다. 다만 펌프 설비로부터 5개 저장 탱크 사이에 얘가
보유공지에 얼마? 이 전체 얘 보유공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 3분의 1 이내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라. 이격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3m를 보유공지를 확보하되 얘로부터는 3분의 1 이상 이격해라. 그러면 턱 얘기할게요. 턱. 기본적으로 턱은 턱 높이는 0.15m. 여기다가 펌프 전용실을 만약에 넣었다. 그러면 펌프 전용실의 턱 높이는 펌프 전용실은 0.2 보세요. 요거는 여기에 출입문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출입문을 만들면 요거를 턱이라고 합니다. 요걸 턱. 턱을 0.15로 주는 이유는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위험물을 탱크가 있겠죠. 탱크가 유출되면 탱크 유출되는 걸 막아야겠죠. 지하로 흘러 들어가는 걸 막아야 되니까 불수면 재료. 지만보다 높아야 물이 틈터하지 않아. 흘러갔을 때 경사로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먼저 지비설비로 걷어야 돼. 이 지비설비로 그러니까 경사로에 최저부에는 지비설비를 넣고 이게 만약에 액체 위험물이면 유분리 장치를 넣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모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름을 모으려니까 턱이 있어야지 안 넘어가지. 그래서 턱이 있는 거라고요. 턱이 있는데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펌프실을 놓으면 펌프실이 어디 있겠어요? 펌프실이 어디 있겠어? 위험물 탱크가 있으면 여기에 펌프실이 있겠죠. 펌프실이 더 위험하죠. 왜? 위험물이 유출돼가지고 펌프실로 가는데 여기 전기 설비인데. 그러니까 위험물이 유출되더라도 어디로 먼저 펌프실로 가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야지. 그러니까 여기 펌프실의 높이는 얼마? 0.2m. 그래서 턱은 펌프 전용실이라고 그러면 0.2m. 자, 그러면 취급소예요. 일반 취급소. 일반 취급소는 1종 20배, 2종 40배. 일반 취급소, 판매 취급소, 페인트 가게 가보세요. 페인트 가게 가면 여기가 매장이야. 매장이면 한쪽 귀퉁이에다가 뭘 만들어요? 배합실. 이때 배합실 크기는 5에서 6에서 15. 여기에 문이 있을 것이고 여기 문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배합실에서 작업을 할 때 어디서 여기서 흘러 나올 확률이 높아요? 여기가 흘러 나올 확률이 높아요? 배합실이 흘러나오는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배합실 턱을 더 낮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배합실에서 턱을 걸러서 흘러나가는 걸 방지하겠다. 그래서 배합실 턱이 얼마야? 0.1m예요. 근데 펌프실 중에서 주유소예요. 주유소. 주유소 가보시면 이런 땅에 피로티 구조에 지붕을 씌워놨어요. 여기 차가 왔다 갔다 해. 그럼 여기 펌프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기본적으로 전체가 다 뭐 한 거예요? 바닥은 불취윤질에 경사로에 유분리 장치 다 설치되어 있죠. 여기서 펌프실이 있으면 이 펌프실의 턱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걸려. 그러니까 이 턱 높이는 낮아도 돼. 그래서 여기가 0.1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턱 높이는 기본이 0.15, 펌프 전용실이란 말이 들어가면 0.2, 배합실이라고 하면 0.1, 주유 취급소의 펌프실이라고 하면 0.1.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거는 보유공지에 대한 거 설명했고요. 요 50번 문제는 기능사회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 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제 쉽지 않아요. 자, 제4류 위험물의 A탱크의 지름은 20, 높이가 30, 지정수량은 4000. 제4류의 B탱크는 지름이 14, 높이는 30에 지정수량은 2000이다. 이격거리를 계산하시오. 5개 탱크죠? 5개 탱크예요. 방위제가 있으니까 5개 탱크. 5개 탱크니까 500, 그 다음에 1000, 2000, 3000, 4000에 3, 5, 9, 12, 15입니다. 그러면 A탱크를 보시죠. 여기 A탱크, 탱크 1. A탱크 아니에요? 탱크 1이죠. 탱크 1번은 지정수량이 4000이래요. 4000배면 4000배 초과가 아닌 4000배니까 15m 이상. 얘는 15m를 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15, 여기도 15, 여기도 15, 여기도 15. 그 다음에 T2는, 탱크 2는 2000이래요. 2000이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면 9m. 그럼 얘는 9m, 얘는 9m, 얘도 9m, 얘도 9m. 다만 여기서 15m를 띄웠으니까 B는 15m라고 넣어주면 9m가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B는 15예요. 그러면 B 값은 15m. 그럼 여기 C 값은 9m, C 값은 9m, 9m, 얘는 15m. 인데 여기서 또 뭘 하셔야 되냐? 높이. 탱크 높이 계산하시는데 얘 지름은 20m고 높이가 30m래요. 그러면 지름이 얼마? 지름이 15m 이상이냐 15m 미만이냐죠. 탱크 1은 지름이 15m 이상이니까 높이에 얼마? 3분의 1. 15m 미만은 높이의 2분의 1.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요거 A죠. A는 15m 이상이다. 뭐가 지름이. 그러면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높이가 얼마예요? 30m. 요거는 높이가 안 쳐져요. 30m에 2분의 1이니까 15m 이상. 그럼 여기는 15m라는 얘기죠. 이격거리 15m 만족해야 되고요. 이 탱크를 보시죠. 얘는 지름이 14m니까 15m 미만으로서 높이에 얼마를 띄어라? 3분의 1. 그러면 30m에 3분의 1이니까 10m를 이격시켜라는 얘기죠. 방유제로부터. 그러면 얘는 C가 9m가 아니라 10m가 되죠. 그럼 얘는 10m, 얘는 9m인데 벌써 여기서 15m를 잡았기 때문에 9m를 뭐 이렇게 탱크를 이렇게 맞추지 않는 이상은 직사각형이니까 정리를 해보면, 자, 얘가 확보할 거리는 15m, 얘 15m, 얘 15m, 얘 15m. 이거 이해하시죠? 얘가 확보할 거리는 9m, 얘 9m인데 방유제가 있네. 그러니까 10m로 바꿔야겠네요. 그러면 10m 다 방유제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전체 E 값하고 전체 D 값을 물어보네요. 전체 얘는 20m예요. 얘가 20, 얘는 14. 그러면 요 E 값은 15, 15에다 20 더하니까 50인가요? 50m. 요 D 값은 15, 15, 10 하면 40m에다가 50, 60, 74m. C 값은 10m. B 값은 15m. A 값 15m. 요게 기능사 시험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돼. 그렇게 해서 더 하려고 해도 다음 시간부터 제조소부터니까 제조소 부분이 좀 많이 약하시죠? 설치 기준이. 그래서 다음 주는 10시부터 시작을 하면 다음 주에 144번 문제까지 다 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최근 먼저 문제를 풀고요. 그래서 다음 주 뭐
이 시간 정도까지 해서 최근 문제 풀고 그 다음에 57, 8, 9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총 12회 분 중에서 3개 빼고 다음 주에 끝나는 거 빼고 그럼 그 다음 주에 남는 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 머신 분들은 예, 다음 주에 끝날 것 같습니다. 편하시게 24일, 28일에 강의를 하니까 28일에 오셔도 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